인생의 후반부를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귀농귀촌할 때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곳인지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 시 피해야 할 곳 첫 번째는 집성촌입니다. 귀농귀촌인들과 갈등이 제일 심한 곳은 바로 집성촌인데요. 집성촌은 같은 성씨의 시족이 모여 사는 마을을 뜻하는데 그런 곳은 보통 그들만의 카르텔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재미있는 것이 그냥 보면 집이 50호 정도 되는 마을인데 이 30집은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20호 정도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5, 60대 사람들이 나머지 70대, 80대 어르신들을 아울러서 특정인 몇 명이 권력을 가지고 마을 일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성촌에서는 이장부터 새마을 지도자, 발전위원장, 부녀회장 등 친척관계로 이뤄진 사람들이 작은 마을에서 나름의 감투를 쓰고 마을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권력을 휘두르고 텃세를 부리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집성촌에 들어가게 되면 다 같은 친척들이기 때문에 한 집하고만 사이가 틀어져도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간혹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소음이든 뭐든 조용했던 마을에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다 편을 들어주게 되고 내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말 그대로 고립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피해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험담은 기본이고 포크레인이나 트랙터로 들어가는 길을 막기도 하고 어떤 곳은 수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 때문이겠죠. 더 답답한 것은 이것을 시나 면사무소, 경찰서에 내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항의를 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주민들끼리 잘 화합을 해서 해결하라는 얼토당토 안 하는 말입니다. 설마 순박한 시골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하겠어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실제로 겪은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귀촌지를 구하실 때 집성촌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시골은 아직도 전화번호부가 있는데 이장님이나 동네 슈퍼에서 전화번호부를 받아서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이름이나 성씨를 확인해 보시는 경우와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문 앞에 주소를 확인하신 다음에 네이버 지도로 보시고 등기부 등본에서 성씨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성씨가 다 같다면 그곳은 집성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골로 들어가실 때는 이런 부분들도 잘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돈을 요구하는 마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을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길을 막고 수도를 끊어버리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입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마을발전기금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마을에 새로 이사를 하면서 기존 마을 분들께 인사를 하는 차원에서 마을회관에 떡이나 막걸리를 돌리는 것처럼 내가 자발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그럴 목적으로 2에서 30만 원씩 돈을 좀 해라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 정도면 크게 문제되지 않겠죠. 일단 기본 2, 300부터 시작해서 500, 1000만 원까지 마을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요구하는 마을들은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들어오기 전부터 돈을 요구하는 이런 마을은 나중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하면 평생 외지인으로 돈을 뜯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마을 행사를 해야 하니 찬조 좀 해라, 경로당에 이거 설치해야 하는데 찬조 좀 해라 등 은행 ATM기처럼 당연하게 돈을 요구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음이 아파서 왔는지, 정말 있는 돈 없는 돈 모두 긁어서 시골에 살고 싶어서 왔는지 그런 사연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만하니 시골에 집까지 지어서 들어오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선에서 어르신들께 막걸리나 떡을 돌리는 차원에서 내가 이 30만 원 쓰겠다 하는 것은 크게 상관없지만 마을에 들어왔으니까 마을 발전기금이다 뭐다 해서 돈을 요구하는 마을들은 그냥 믿고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마을의 중심부입니다.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왕이면 마을의 중심부보다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에서 살다가 귀촌하신 분들은 라이프 스타일이 시골에 계신 분들과는 좀 다른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은 일찍 주무십니다. 해가 긴 여름에도 10시면 다 주무십니다. 그런데 바로 내 옆에 집이고 담장이 가까이 붙어 있는데 새벽까지 큰 소리로 TV를 켜놓거나 늦은 시간에 손님들을 초대해 숯불을 피우고 고기 굽고 웅성웅성 거리면 민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마을에서도 최고 외곽 쪽에 조금 동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집과 집 간의 거리가 있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평소에는 보청기를 끼고 생활하시고 저녁에는 빼고 주무시기 때문에 조금 동떨어진 곳에 집을 구하면 어느 정도 소음이 있어도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기존에 계시던 원주민분들과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마을 외곽 쪽에 인근 집들과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장소를 좀 구하시면 서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타운하우스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타운하우스는 사실상 정원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담장 하나로 같이 붙어 있다 보니 옆에서 얘기하는 것부터 담배 피우는 것, 개가 짖는 것까지 모든 소음들이 공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집에서 밤에 개가 짖게 되면 타운하우스에 있는 전체 개들이 모두 짖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런 타운하우스는 아무리 저렴하게 나온다고 해도 웬만하면 들어가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나는 그래도 타운하우스를 꼭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일단 1년 정도 살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하셔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 마을의 이장님을 먼저 만나봐라입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외지인을 반기는 분위기인지 소통이 잘 되는 곳인지 그런 것들은 살아보기 전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내가 가고 싶은 몇 가지 마을을 선정한 후 귀촌하려는 마을들의 이장님들을 적극적으로 만나보시길 권유해드립니다. 몇 마디만 해봐도 이 이장님이 소통을 좋아하시는구나, 외지인을 반기는 마을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이 딱 보입니다. 저희 시니어 정보쇼 구독자 중 한 명은 강원도에 있는 모 마을에 귀촌 문의로 전화를 했더니 우리 마을에는 외지인 받을 생각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며 그런데 마침 내가 땅을 내놨는데 저렴하게 줄 테니 내 땅이나 좀 사라고 했다고 합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 최근 거래된 내역을 알아보니 그 이장님이 시세의 2배를 불렀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장님은 외지인을 호구로 여기는 것이죠. 이런 곳으로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정말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정말 소수이고 따뜻하고 인심이 넘치는 시골 마을이 대부분이겠지만 새롭게 삶의 터전을 구하는 귀농귀촌인들에게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식으로 자꾸 부당한 요구를 하고 발전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일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니어들은 인생의 후반부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시골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퇴직금이나 그동안 평생 모은 돈으로 땅도 사고 집도 지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되면 정말 암담합니다. 더군다나 내가 아직 젊어서 안 되면 다시 팔고 나가야지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겠지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귀촌했을 때 정말 위치가 좋은 곳이 아니라면 내가 들였던 어떤 비용보다 손해를 보고 나와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귀농귀촌을 생각하는 경우라면 발품도 많이 팔아보시고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이런 곳들은 되도록 피해서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지인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시니어분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